인공지능, AI가 세상을 바꾸고 있다는 건 이제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그런데 혹시 이런 상상해 보셨나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고 또 부유한 고객을 딱 한 명만 모시는 거예요. 그 고객이 저한테 수십억 달러를 안겨주는데 동시에 그 고객은 매일 저 없이도 살아갈 방법을 연구하고 있는 거죠. 오늘 저희가 들여다볼 자료들이 바로 이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기업 마블 테크놀로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정말 흥미롭더라고요. 마블에게 화려한 기술력, 성장 스토리, 그리고 또 그 이면에 숨겨진 아주 치명적일 수 있는 약점까지. 마치 잘 짜인 스릴러 영화 시나리오 같았어요. 오늘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마블이 어떻게 AI 시대에 보이지 않는 설계자가 됐는지, 그리고 이들이 걷고 있는 이 길이 과연 탄탄대로일지, 아니면 낭떠러지 옆 외나무 다리일지 한번 깊이 파고들어보죠. 좋습니다. 단순한 AI 수혜주가 아니라 이 거인들의 어깨 위에서 거인들을 조종하려는 야심가. 마블의 진짜 속사정은 무엇일지 지금부터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인 것부터 좀 짚어보죠. 마블은 반도체 회사인데 팹리스 모델이라고 하더군요. 그러니까 직접 공장을 돌리는 게 아니라 설계도만 그리는 두뇨 역할만 한다는 거죠. 이게 어떤 장점이 있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생산은 TSMC 같은 파운드리 전문가에게 맡기는 거고요. 자신들은 오직 설계랑 기술 개발이라는 그 핵심에만 모든 자원을 쏟아붓는 거죠. 아, 공장 짓는 데 들어가는 수십조 원을 아껴서요? 그렇죠. 그 돈으로 최고의 엔지니어들을 모아서 더 똑똑한 칩을 만드는 데 집중하는 겁니다. 마블의 전문 분야는 데이터 센터나 오지 통신망처럼 데이터가 폭풀적으로 오가는 곳에서요. 그 데이터를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옮기고 저장하고 또 처리하는 그런 반도체를 설계하는 일입니다. 교통 시스템 설계자 같은 거군요. 자료를 보니까 특히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거대 기업들을 위한 맞춤형 반도체, 즉 ASIC 사업이 핵심이더라고요. 네. 기성복이 아니라 맞춤 정장을 만들어주는 셈이네요. 바로 그 맞춤 정장 사업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정말 재밌어집니다. 자료들을 보면 하나같이 마블이 좁은 경제적 해자를 가졌다고 분석해요. 해자라는 건 성을 지키는 방어벽 같은 건데 좁다고 하니까 이게 칭찬인지 아닌지 좀 헷갈리더라고요. 이 방어벽 얼마나 튼튼한 건가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신데요. 그 좁다는 표현이 핵심입니다. 마블의 방어벽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높은 전환 비용입니다. 마블이 만들어준 맞춤형 칩은 아마존 같은 고객사 시스템의 심장부나 다름없거든요. 아, 이걸 다른 회사 제품으로 바꾸려면 단순히 부품 하나 교체하는 수준이 아니고요. 시스템 전체를 다시 설계해야 할 수도 있죠. 그 비용과 시간이 어마어마합니다. 한 번 발을 들이면 빼기 어려운 구조라는 거군요. 그렇죠. 두 번째 방어벽은 특허 같은 무형자산입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기술력이랑 지적 재산권이 후발주자들이 쉽게 따라오지 못하게 막는 역할을 하죠. 덕분에 AI 맞춤형 칩 분야에서만 50개가 넘는 설계 승리를 따냈다는 기록도 있고요. 바로 그 설계 승리의 정점에 있는 게 아마존 웹 서비스, AWS의 AI 칩 트레이니움을 설계해준 프로젝트고요. 이게 마블을 지금의 위치에 올려놓은 1등 공신인 셈인데 네. 동시에 이게 우리가 아까 말했던 아슬아슬한 줄타기의 시작이기도 하죠. 2021년에 1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3조 원이 넘는 돈을 주고 인수한 인피가 결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이건 정말 회사의 운명을 건 베팅 아니었나요? 그야말로 운명을 건 한 수였죠. 그리고 그 수는 현재까지는 신의 한 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인피 인수를 통해 마블이 얻은 건 단순히 기술 몇 개가 아니었거든요. AI 데이터 센터의 가장 큰 골칫거리, 즉 데이터 병목 현상을 해결할 열쇠를 손에 쥔 겁니다. 잠깐만요. 데이터 병목 현상이요? AI 칩 성능이 아무리 좋아도 데이터가 오가는 길이 막히면 소용없다는 뜻이죠. 바로 그겁니다. 인피는 기존의 구리선을 대신해서 빛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광학 상호 연결 기술의 최강자였어요. 이걸 도시교통에 비해볼까요? 기존 방식이 꽉 막힌 시내 도로였다면 인피의 기술은 도시 전체를 관통하는 거대한 초고속 하이웨이를 뚫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아하. AI 연산량이 많아질수록 이 하이웨이의 가치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지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똑똑한 칩을 만드는 회사를 넘어서 칩과 칩 사이를 연결하는 초고속 도로망까지 장악하겠다는 큰 그림이었군요. 그런데 가장 최근인 2025년에 마블의 움직임이 더 노골적으로 변해요.
돈이 안 되는 자동차 사업부는 팔아버리고 셀레스티얼 AI라는 회사를 무려 50억 달러에 인수했죠. 이건 또 어떤 의미인가요? 이 두 가지 결정이 바로 마벌의 미래 전략 선언문입니다. 선택과 집중이죠. 자동차 사업 같은 변두리는 정리하고 모든 화력을 AI 데이터 센터라는 심장부에 쏟아붓겠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여기서 셀레스티얼 AI 인수가 정말 중요한데요. 만약 인피디아 인수가 초고속 하이웨이를 까는 거였다면 셀레스티얼 AI 인수는 데이터를 위한 순간이동 기술을 확보한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순간 이동 기술이요?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셀레스티얼 AI는 포토닉 패브릭이라는 기술을 가졌습니다. 이건 칩과 칩 사이, 서버와 서버 사이를 빛으로 연결하는 걸 넘어서요. 아예 칩 패키지 안에서부터 데이터가 빛의 속도로 움직이게 만드는 차원이 다른 기술입니다. 와, 막대한 양의 데이터를 거의 지연 없이 즉시 공유하게 해주는 거죠. 마블의 진짜 야망은 이제 AI 칩 자치를 파는 경쟁을 넘어서 AI 인프라 전체의 혈액순환을 책임지는 중추 신경계가 되겠다는 겁니다. 와, 중추신경계라니 스케일이 엄청나네요. 자, 그럼 이런 거창한 전략이 그냥 말뿐인 구원인지 아니면 진짜 돈이 되고 있는지 숫자를 한번 들여다보죠. 이런 전략이 실제 성과로 이어지고 있나요?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하죠. 2026 회계연도 2분기 실적을 보면 데이터 센터 부문 매출이 전체 74%까지 치솟았고요. 작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78%나 성장했습니다. 78%요? 네, CEO가 직접 이제 데이터 센터 매출의 대부분은 AI에서 나온다고 말할 정도니까요. 78% 성장이면 정말 폭발적이네요. 그런데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면 다른 사업 부문은 오히려 역성장하거나 정체 상태더라고요. 이거 정말 AI 데이터 센터 하나에 회사의 모든 걸 건 그야말로 올인 전략인데 너무 위험한 것 아닌가요? 전형적인 한 우물 파기 전략이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마블은 지금 AI라는 우물이 마르지 않을 거라는데 모든 것을 베팅하고 있는 겁니다. 성공하면 대박이지만 만약 AI 투자 열기가 식거나 경쟁에서 밀리면 회사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그런 구조죠. 그런데 재무제표에서 정말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분명 이렇게 잘 나가는 것 같은데 회계상으로는 최근 몇 년간 계속 순손실을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동시에 자유현금 흐름, 그러니까 실제로 회사에 쌓이는 현금은 13억 9천만 달러나 돼요. 이건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요? 회사가 돈을 벌고 있다는 건가요? 잃고 있다는 건가요? 바로 그 지점이 이 회사를 제대로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회계상 손실이 잡히는 건 앞서 말한 엔파이 같은 거대 기업을 인수하면서 생긴 무형자산 상각비나 직원들에게 주는 주식 보상 비용처럼요. 실제로는 회사 금고에서 돈이 나가지 않는 비용들이 장부상의 비용으로 처리되기 때문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장부상으로는 마이너스지만 실제 현금 창출 능력은 아주 좋다는 뜻이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이 단기 순이익보다 자유현금 흐름을 더 중요하게 보는 겁니다. 이게 바로 회사가 속부터 튼튼해지고 있다는 진짜 증거인 거죠. 배당도 거의 안 하잖아요. 네, 거의 없더라고요. 배당 수익률 0.28%에 3년간 동결. 번 돈을 주주에게 나눠주기보다는 성장을 위한 재투자와 자사주 매입에 쏟아붓는 전형적인 성장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로 넘어가 보죠. 이 모든 화려한 성장 스토리 이면에 숨어있는 그림자, 바로 리스크 요인입니다. 자료들에서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가장 큰 문제가 역시 고객 집중 리스크더군요. 네, 결국 이 문제로 귀결됩니다. 마블의 맞춤형 칩 성공 신화는 사실상 AWS라는 단 하나의 거대 공격에게 거의 모든 것을 의존하고 있다는 치명적인 약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하냐면 예전에 한 애널리스트가 AWS가 다음 칩 설계 파트너를 바꿀 수도 있다는 보고서를 냈는데 그날 마블 주가가 폭락했었죠. 그야말로 황금 족쇄에 묶인 거 아닙니까? 황금 족쇄라는 표현이 딱 맞네요. AWS는 마블을 부자와 유명인으로 만들어준 고객이지만 동시에 모든 칼자루를 쥐고 있는 고객이기도 하죠. 그렇죠. 마블의 CEO는 매일 아침 AWS가 여전히 우리에게 만족하고 있기를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해야 할 겁니다. 경쟁사인 브로드컴은 구글, 메타 등 여러 빅테크 고객을 확보해서 이 리스크를 분산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마블이 이 족쇄를 풀기 위해서 AWS 말고 다른 대형 고객사를 확보하려는 움직임은 없나요? 그게 현재 기업 가치를 뛰어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제일 텐데요. 당연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AWS와의 관계가 너무 깊고 독점적이라 다른 빅테크들이 마블과 손잡기를 꺼릴 수도 있다는 분석도 있죠. 그 외에도 생산을 거의 전적으로 대만 TSMC에 의존하고 있다는 지정학적 리스크, 브로드콤이나 엔비디아 같은 괴물들과의 경쟁, 그리고 언젠가 닥칠지 모를 AI 인프라 투자 조정기 가능성 같은 것도 우리가 계속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이렇게 명확한 리스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월스트리트의 평가는 의외로 매수 의견이 압도적이더군요. 평균 목표 주가도 현재보다 훨씬 높고요. 애널리스트들은 왜 이 황금 족쇄 리스크를 기꺼이 감수하려는 걸까요? 그들은 마블이 가진 리스크보다 AI 데이터 센터 시장의 성장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훨씬 더 크다고 보는 겁니다. CEO는 2026년까지 매출 10억 달러라는 아주 야심찬 목표를 내걸었는데 시장은 설마 하면서도 혹시나 하는 기대를 버리지 못하는 거죠. 아, 현재 주가 수익 비율 PER이 30배 수준인데 이런 엄청난 성장 기대감이 이미 주가에 상당히 녹아들어가 있다고 봐야 합니다. 결국 CEO의 호언장담이 현실이 되느냐 아니면 허풍으로 끝나느냐에 모든 것이 달렸군요. 오늘은 보내주신 자료들을 통해 마블 테크놀로지라는 기업이 AI 시대의 숨은 지배자가 되기 위해 얼마나 치밀하고 과감한 전략을 펼쳐왔는지 생생하게 들여다봤습니다. 거대 M&A를 통해 AI 인프라의 중추신 경계를 장악하려는 야망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동시에 그 모든 화려함이 AWS라는 단 하나의 고객에게 달려있다는 아슬아슬한 현실도 확인했죠. 마블이 이 황금 족쇄를 어떻게 관리하고 또 다른 성장 동력을 찾아내느냐가 앞으로의 10년을 결정할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겁니다. 성장과 위험이 그야말로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있는 정말 흥미진진한 기업이네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분석을 바탕으로 생각해볼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자료들은 마블 같은 설계 전문 기업이 아마존 같은 거대 기업에게 필수적인 파트너라는 관점에서 쓰여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이 거대 기업들은 점점 더 많은 부분을 자체적으로 해결하려 하고 실제로 자체 칩 설계 역량을 무섭게 피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기적으로 볼 때 마블은 이들의 대체 불가능한 전력적 동반자로 남게 될까요? 아니면 언젠가 이들이 모든 걸 스스로 할 수 있게 될 때까지만 필요한 값비싼 임시 조력자가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맞춤형 반도체 시장의 미래를 보여줄지도 모릅니다.